오늘 그야말로 윤여정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미나리에 출연한 우리 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 최고 권위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건 한국 영화 102년 역사에서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네, 미국 아카데미를 사로잡은 윤여정 배우의 매력과 또 그 의미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제일 바쁘신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즐겁고 영광입니다. 예, 저희도 너무 반갑습니다. 윤여정 씨가 사실 제일 바쁘신 날일 텐데 이 소식들을 이제 함께 하실 분들이 오늘은 아마 제일 바쁜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저희가 조금 있다가는 아마 이제 현지에서 이루어질 기자회견 이거를 아마 윤 평론가님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도록 하고요. 자, 먼저 오늘 아카데미상 특히 이제 윤여정 씨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하고 기자회견도 함께 할 텐데요. 이거는 사실 작년에 봉준호 감독 수상에 이어서 기생충 작품상 수상에 이어서 이번에 이 수상 역시도 아주 엄청난 사건이라고 우리가 평가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봉준호 감독이 큰 상을 휩쓸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후보에 오르고 수상까지 온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서 한국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 또 한국인이 한국어로 소감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멀게 느껴졌었고 불가능한 일로 느껴졌었는데요. 네, 올해는 작년에 이제 김생충이라는 작품이 감독 부문이나 작품상 부분에서 다 인정받았던 것에 이어서 한국 영화인이 이 무대에서 수상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네, 그때랑 차이점이 또 있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감독상 내지는 작품상이었다면 이건 미나리를 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한국어가 거의 전부 다 이제 대사로 이루어진 곳에서 한국 배우가 이제 연기상을 수상했다는 그 측면이 좀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윤여정 선생님 항상 이제 인터뷰할 때 영어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영어로 많이 경제적으로 이제 언어를 쓰셨지만 사실 이 미나리라는 작품에서는 한국의 정서를 가득 담은 할머니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어로 또 연기를 해서 이 상을 수상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일단 이 영화를 보셨잖아요. 네. 영화 보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영어 대사가 상당히 적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You are strong 이 정도 연기라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영화가 많이 안 나오는데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문화적인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카데미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봉준호 감독님이 작년에 1인치의 장벽, 언어를 뛰어넘으면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카데미가 참 그것을 바람직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 이제 미나리라는 작품은 우리가 한국어 또 한국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참 한국적인 정서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작품으로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어떤 이민자들의 사회인 그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용된 어떤 모든 사물들이라든가 언어, 대사, 단어 같은 것들은 미국의 문학에서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그런 메타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평가들이 특히 볼 때는 해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할 이야기가 참 많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해석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더불어 해보고요. 아카데미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한번 좀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아카데미상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제 한때는 봉준호 감독께서 로컬 영화제라는 이제 위트 있는 재치 있는 비판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위트 있는 표현을 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아카데미 시상식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로컬 시상식이라는 그 말이 너무나 각인이 되어 있어서 예, 예. 또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죠. 정말 맞습니다. 로컬 시상식이 맞기는 한데요. 예. 그런데 미국 그 할리우드 이 영화 업계는 사실 전 세계의 영화 산업의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런 곳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리는 그 시상식이라는 건 그 전 한 해 동안에 그 영화 관객, 전 세계 영화 관객들이 사실 즐겁게 봤었고 그리고 주목하고 있었던 작품들이 이제 평가받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은 지금 또 미국에서도 가장 이제 권위 있는 시상식이고 뭐 그 전에 열리는 골든글러브나 이런 그 시상식들과 뭐 쌍벽을 이룬다거나 쌍두마차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 골든글러브는 외신기자협회가 그 수여하는 상인데 상당히 그 회원 수도 적고요. 이 아카데미 그 회원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9천여 명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다른 나라의 국가들의 그 회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적은 그 비율적으로는 적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그 다양한 그 인종과 또 국가들의 회원들을 계속 포섭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한 40여 명이 지금 아카데미 회원으로 또 이렇게 추대가 돼서 또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카데미 시상식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좀 짚어주셨는데 아카데미 측에서는 일단 시상식 홍보를 할 때 윤여정 배우 출연시키면서 네. 우리 배우들을 앞세워서 홍보를 했죠. 그리고 미국 현지 매체에서도 윤여정 배우의 그 생애를 조명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네. 우리나라 영화계 배우, 감독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때까지 이제 한류 콘텐츠라고 하면은 뭐 K-팝 먼저 떠오르실 테고 또 K-드라마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작품들이 있어 왔는데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좀 거기에 있어서는 좀 뒤처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 유명한 영화 감독들도 있었고 하지만 분명히 조금은 그 중심에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작년에 사실 기생충이라는 작품 또 봉준호 감독이 이제 아카데미에서 수상하고 그 전에 또 칸에서도 예. 최고상을 타면서 조금은 이제 K-무비가 한번 한류의 어떤 중심 컨텐츠로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고 그 이제 결과가 사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작품들이 이제 극장에서 그 상영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OTT를 통해서 개봉했었던 한국 영화들이 또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면서 역시 이제 그 어떤 기생충 이후에 계속 그런 분위기들 한국 영화가 인정받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 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윤여정 선생님의 네. 그 후보 선정과 또 그 수상은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거죠. 예. 계속적으로 뭐 아무튼 문화 강국임을 확인해 가는 그런 자리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뭐 한국인으로서 많은 분들이 또 자랑스러울 것 같고 뭐 더군다나 요즘에 뭐 세계 영화계가 다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한국 영화계도 많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수상이 또 이루어졌다는 게 많은 분들에게 좀 응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수상 소감. 저희가 앞에 잠깐 짧게 좀 전해드렸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수상 소감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수상 소감을 앞으로 좀 들여다볼 텐데 그 영상을 먼저 확인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Mr. Brad Pitt,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I'd like to thank to my two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So, beloved son, all and Noor,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And I'd like to dedicate this award for my first director, Kim Gi-young, who was very genius director. I made a movie together with him, first movie. I think he would be very happy if he's still alive. Thank you very much. Tremendous thank you for everybody. Thank you. Am I saying right? 네, 보신 그대로입니다. 뭐 워낙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조명을 했기 때문에 네. 윤여정 씨가 얼마나 재치 있고 위트 있게 인터뷰에 임하는지 또 영어도 그러니까 아주 막 이렇게 수려한 영어 표현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소박하지만 적확한 어떤 그런 네.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윤성원 평론가께서 어떻게 좀 평가하셨어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사실 수상 소감이 너무 궁금해서 꼭 상을 예, 예. 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워낙 주목받았기 때문에 그 윤여정 씨도 아마 이제 좀 부담을 갖고 준비를 하시지 예.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워낙 떨리는 자리다 보니까 긴장해서 아마 본인이 그 준비한 것들을 다 했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또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예, 예. 저는 이번에 수상 소감을 또 들으면서 한편에 좀 모노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이 수상 소감 안에 조금 이제 길었잖아요. 네. 수상 소감이 짧진 않았는데 여기 다 어떤 본인의 이야기와 이 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브래드 피트에게 이렇게 농담식으로 네. 처음 만나서 너무 반갑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 또 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이제 생계형 배우로서 본인이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도 이전에 하셨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과 또 이제 워킹맘의 예. 어떤 그 위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시청자들에게도 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너무나 중요한 게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또 예. 본인을 영화에 데뷔시켰었던 예. 김기영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들어 있어서 처음엔 좀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점점 더 이제 감동으로 끝나는 그런 수상 소감 정말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런 어떤 김기현 감독을 떠올린다든지 저런 거는 뭐 이거 어디까지 예측이니까요. 네.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신 거겠죠? 아무래도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이제 그것도 어떤 마치 그 구성이 너무나 어떤 시나리오처럼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하이라이트를 정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는데요. 현지에서 기자회견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여정 씨의 모습이 현재 보이고 있고요. 많은 취재진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꽃다발을 받고 있는 윤여정 씨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그 수상 소감 얘기하다가 기자회견까지 함께 봤는데요. 맞닿아 있는 뭐 어떤 키워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글렌 클로즈가 이제 그 수상 소감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기자회견에서조차도 이제 그녀의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8번 정도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한 번도 수상을 하지 못한 네. 배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초반에 이게 얼마나 큰 상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네네.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예, 예. 이제 글렌 클로즈 같은 그런 배우가 지금 동년배예요. 예. 그 윤여정 선생님과. 예, 예. 그런데 지금 8번째 도전에도 사실은 실패를 한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지금 사실 미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배려심이겠죠? 것이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분명 선생님이 나는 기대하지 않았고 그분이 타기를 너무나 바랬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아마 예. 같은 배우로서 아마 그렇게 항상 기대감을 갖고 8번째 레드카펫을 밟는데 예. 올해도 워낙 그 윤여정 선생님께서 이제 뭐 각종 무슨 예측 사이트 이런 데서 항상 이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 이제 올해도 오면서도 사실 이제 수상하면 어떨 것 같냐라는 그 어떤 질문 같은 것에 보면은 좀 다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그 표정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들으면서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다른 영역, 다른 직군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의삭 감독 그리고 김기영 감독에 대한 그 고마움을 전하면서 감독에 대한 그 존중이 엄청나시구나 이런 게 느껴졌거든요. 일단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인간 윤여정은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셨나요? 사실 최근에 또 윤여정 씨는 우리 그 예능에서 많이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리얼리티 쇼인데 그런 모습에서 보여지는 게 정말 꾸밈 없는 그 인간 윤여정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이제 수상 소감도 너무나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기자고 뭐 말하자면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좀 공식적인 어떤 멘트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포지셔닝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정말 예. 솔직한 그런 배우라는 모습을 배우라는 것을 이번 그 회견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수상 소감이나 뭐 기자회견에서 하신 뭐 인터뷰 어떤 발언들이 가식이 정말 요즘 표현으로 일도 없는 뭐 이제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보기 훈훈했습니다.
근데 뭐 배우 윤여정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뭐 앞으로도 할 시간도 많고 많은 분들이 뭐 이미 이 수상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인간 윤여정을 우리가 좀 조명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제 뭐 배우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윤여정 씨에 대한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 평가도 가능할 텐데 보통 어떤 사람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까?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보는 그 모습 그대로일까요? 네, 먼저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저도 네.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좀 네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렇게 말씀 편하게 하시지만 사실 연기자로서는 그 맨 처음에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 민폐를 주지 말라. 내가 연기를 잘 못하면 예. 그 영화나 드라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NG를 많이 낸다던가 못하면 이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려가 굉장히 깊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온 연기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50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감독들이 찾고 또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배우가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 네. 아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이걸 저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그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고라고 여겨지고 어느 자리에 가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그게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위치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당신이 왜 잘 됐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면 뭐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윤여정 선생님은 지금 보니까 자기의 열등 의식으로 시작됐다 이런 연기와 관련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이건 왜 그런 표현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좀 본인이 옛날부터 막 연극 무대에 많이 서고 뭐 이랬던 연기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제 본인이 좀 남들보다 부족할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초반에 더 열심히 하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런데 지금도 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드러나는 것은 겸손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이제 뭐 TV 배우로 이렇게 데뷔를 하고 뭐 김기영 감독 영화부터 시작해서 영화계 쪽에서도 계속 러브콜을 받는 그런 훌륭한 배우로 성장을 해왔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하다라는 그냥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나는 그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예. 분명히 또 그 배우의 어떤 성품의 단면을 보여주는 멘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60세 이후에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일단 윤여정 배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 지평이 넓어진다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네. 영화 선정에 있어서도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 배우들도 하기 힘든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남자를 유혹한다던가 예. 아니면 또 이제 스스로 매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할머니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제 그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 좋은 사람들이랑 믿을 만한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죽여주는 여자 이후에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예, 예. 영화에 출연하셨는데 이제 그 실제로 그 김초희 감독이랑은 그 다른 영화 현장에서 만났고 그 영화 현장에 이제 스텝이었는데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김초희 감독이 사실은 그 영화계를 떠나려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다시 이제 현장으로 불러서 이제 감독이 되는 것을 굉장히 서포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출연까지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의리 있고 본인이 이제 믿는 사람들과 작업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배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셨겠지만 후배 배우들이 네.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사실 네. 후배 배우들 입장에서도 닫혀 있었던 문을 어느 유리 천장 같은 것을 깨주신 거기 때문에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후배들이 보는 윤여정이란 배우, 선배 윤여정은 어떤 사람인가요? 뭐 지금은 이제 롤모델 누구에게 물어봐도 정말 예. 완벽한 이제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국 배우로서 최초지만 지금 동양인 배우로서도 지금 이상을 수상하는 것이 뭐 오스카에서도 한 6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예. 너무나 드문 그래서 아카데미의 역사를 이제 새로 썼다라는 그런 표현이 가능한 그런 배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전설적인 그런 배우로 계속해서 이야기 될 것 같고요. 정말 젊은 배우들 한국 배우들도 재능 있고 좋은 배우들이 많지만 예. 그런 배우가 아니라
그 한국 영화사의 어떤 그 굴곡을 함께 해온 이 이제 대선배가 이 상을 70대에 받게 됐다라는 거는 받았다라는 건 정말 그 배우 후배 배우들에게는 너무나 큰 뭐 이 우리 문학의 자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범이 되는 그런 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기자들이 질문 중에 연기와 관련된 내용, 그 연기를 보고 아카데미가 윤여정 배우를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뭐 스크립트가 좋았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뭐 그런 건 이제 평론가한테 물어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윤여정 씨가 시켜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제 네. 윤상원 평론가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조건이나 환경 자체가 독특한 건 사실이잖아요. 뭐 한국어 대사도 많고 어떤 그 영화에 나오는 뭐 정서, 주제의식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아카데미 멤버들의 그 어떤 마음을 움직였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평론가이시니까 네. 그거를 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윤여정 씨가 얘기한 그 스크립트가 좋았다라는 측면은 사실 이 영화에서 윤여정 씨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끝까지 윤여정 씨가 등장하는 장면에 굉장히 그 영화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는 참 그 어려운 이민자들의 삶의 어떤 그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데 이제 윤여정 씨 등장하면서 조금 영화가 이제 가벼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굉장히 그 독특한 동양인 할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파스타나 뭐 쿠키를 만들 수 있는 할머니도 아니고 프로레슬링 뭐 프로그램을 즐겨 본다든가 뭐 그냥 손주한테 마운틴 듀나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현금을 슬쩍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 그 잔재미 어떤 디테일들이 살아 있는데 윤여정 씨가 그것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연기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잘 표현을 해준 것 이런 어떤 신선한 캐릭터성이 일단은 그 아카데미 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뒷부분에 또 이제 뭐 아까 사실 스포일러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얘기를 하자면 이제 뒷부분에는 좀 이렇게 병을 앓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뭐 그런 그 앞에 부분에 보여줬던 재치 있고 어떤 유머러스한 그런 코믹한 캐릭터가 아니라 이제 정말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손주 생각 먼저 하는 그런 어떤 할머니의 모습까지 이렇게 잘 소화를 해낸 부분이 또 여우조연상까지 이제 수상을 하게 된 그런 포인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요 기자회견 전에 이제 대부분 저희끼리 나눌 수 있는 얘기는 왜 이런 대목에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동안 왜 말씀을 잘하셨던 걸까? 왜 영어를 잘했을까? 영어에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제 이런 대목들을 많이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기자에게 사실 다 대답을 해버리셔가지고요.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좋은 사람들과 수다를 많이 떨어서 말씀을 잘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시니까 이제 그런 대목들은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의문이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 예능 프로그램에 주로 나오셔서 더 많은 뭐 인지도는 더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더 많은 호감을 대중에게 선사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층들이 70대 중반의 노배우들을 좋아하는 뭐 이제 이런 이유들이나 그런 거는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어떤 세대차를 극복하는 건 옛날부터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요. 지금처럼 또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서로 소통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뭐 진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진실성. 어떤 인간으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한 어떤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나는 늙어서라는 표현 참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배우려고 하고 물어보고 이런 것이 분명히 이제 그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겸손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냥 이제 뭐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그런 어떤 소비 요즘 이제 뭐 꼰대라는 말 참 그렇죠. 안 좋은 표현인데 욕으로 이제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 부류의 사람들과는 기성세대와는 상당히 이제 차별화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사실 쓰면 안 되는데 방금 쓰셨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바라보는 꼰꼰하지 않다, 꼰대 같지 않다라는 측면이 아마도 젊은 분들로 하여금 윤여정 씨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거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셨네요.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이 내용 다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